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네. 성별 있었죠. 불균형이 많아서 심지어는 110대 100, 116대 100까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워낙 남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 나쁜 짓을 할까봐 의료법에서 전면 금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임신 기간이 상당히 됐고 좋은 의도로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단체에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팽팽하게 이제 대립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사실 법이라는 게 이게 또 한 번 정해지면은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 그렇죠, 쉽지 않죠. 않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유, 그래도 이제 같은 아까 그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인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남아선호 사상 그게 어딨어요. 딸 나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한참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그 변호사 부부가 어떤 큰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대표 변호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뭐라고요? 자, 재판관님. 삼국사기 주몽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몽이, 그 주몽도, 네. 이제 아내가 임신하니까,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임신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 무려 4년이나 끌었어요. 세상에. 근데 4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 아이는 태어났어요. 이제. 아이는 4살이죠.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는 각하가 되거든요. 실익이 없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재판한 거예요. 재판을 열어달라. 이건 다음 또 사람들한테 피해를 갈 수 있다. 그렇죠. 둘째, 셋째 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와. 8대1로 네. 위헌이다. 이 법은 위헌, 그 국민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의사의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이 산모라든지 친부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다. 그래서 바로 위헌하지는 않고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하거든요. 법을 개정해라. 그래서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의료법에서는 32주 이전에만 이제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되고 32주가 지나면 태아 성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때 그 헌법위원을 소송을 해서 이겼기 네. 때문에 법이 저희가 바뀐 지금 거죠.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알려준 이 32주가 아니면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죠. 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죠.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의사 자격정지까지 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의료법이 엄격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산모님들이 알아야 될 법이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반드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임신을 했다. 네. 임신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왜 해요? 아니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내가 임신했다는 거를 네. 굳이 신고할 동사무소에서 내가 밝힐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내 아닌 임신을 것 같아. 알리지 말라. 네. 좀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거 아닌가? 출산 신고는 해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임신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아니 있거든요. 근데 임신 신고를 가서 저 임신했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 신고증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신기하네. 어디다 신고합니까? 임산부로 등록하면 예.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모자 보건 수첩이라는 걸 나눠줘요. 맞아요. 수첩 네. 예방 입고 접종, 양육에 대한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었고요. 국민 행복 카드로 제공되는 출산 지원금도 분만 예정 이후 1년까지 임신 출산 진료비는 물론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첫째 아이 최대 출산 축하금 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 단체가 있고요. 거기 어디예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1,000만 원 이상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다섯째를 낳으면은 승용차 한 대 값이 3,000만 원을 주는 그런 지방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자, 잠시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 김보민 씨에게 둘째 아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변호사님? 셋째부터 셋째 있는데요? 아이 1,000만 원. 저기다. 셋째 아이 1,000만 원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제 0세부터 6세 미만 아동인 전부에겐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네.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엠블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엠블럼이요? 네, 엠블럼이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 가보시면 임산부들이 네, 가방에 달고 다니셔가지고 이제 자리 이렇게 양보 좀 필요로 하게 앉는 거 있잖아요. 초기 임산부의 경우에는 겉으로 이게 좀 티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이분이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저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어서 자리 양보받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 낳을 때보다도 더 좋아진 게 많아요. 전기요금도 여러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해당이 안 되네요, 오라버니. 왜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 요금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3년까지요? 예, 지금 6살인가 그렇잖아요. 야, 왜 내가 그걸 몰랐어? 그래 몰랐어요, 진짜. 네,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예. 하나를 더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전기가 은근히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 네. 안 되고 또 일정 온도를 또 맞춰야 되니까 네네. 늦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정보 지원도 많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태아 보험 드시는 분들 많은데 많아요. 그렇다면 출산 중에 사고로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만 중인 태아가 혹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해지네요. 산모를 위해서 든 건 있지만 분만 중인 태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을까요? 요즘에 뭐 이제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임신을 하면은 이런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에 이제 드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 뭐 광고 보면은 뭐 태아가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이제 사고 난다든지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산모도 이제 가입을 했어요. 출산 5개월 전에 가입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뇌 손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고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모가 출산 후에 당연히 이제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겠죠. 보험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보험금 줄 수 없다. 왜? 태아 상태에서 상해가 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이제 태아가 출생한 후로부터 권리 능력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가 만약에 출산한 후에 다쳤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이거는 아직 출산하기 전에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 너무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가 소송을 한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 그럼 분만 중인데도 사실 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고 태아인데 어떻게 그거를 생명 아닌 것처럼 근데 해서. 보험사에서는 네. 이거는 생명을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낙태, 이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낙태과에 관련된 법에서도 몇 주 이상에서는 이제 태아를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죠. 보고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낙태를 그렇죠.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뱃속에 있다고 해서 사람으로 안 보고 이게 말이 그렇죠. 됩니까? 말 잘하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그죠? 네. 우리나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잘한다. 보험 들 때는 뭐를 체크하죠? 뭐에 사인하죠? 약관. 약관. 계약서. 깨알 같은 약관에 보면은 네. 보험사에 유리한 규정이 많아요. 이 특별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즉 출생한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약관에 다 보험사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약관이 그 깨알같이 구석에 돼 있죠. 깨알같이 써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아니,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사인한 거 맞잖아요. 동의한 아니 거. 근데 어쨌든 태아가 근데 머리만 자- 나왔어도 출생이잖아요. 그럼 맞아. 우리 변호사님이잖아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아우 흥분해가지고. 두 분 별로 잘하시네요. 결국에는, 엄마들 마음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산모의 들어줬어요. 감사가 있어. 출생한 거지. 물론 약관에 네.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좀 크게 봤어요. 넓게.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건 맞다. 그렇죠. 그래. 넓은 의미에서는 태아라는 건 결국에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태아 보험이라는 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 드는 거죠. 맞아요. 약관에 그렇게 돼 있지만 보험금 지급하라고 해서 우리 임산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우, 시원해.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꼭 확인하세요. 예, 그러니까 약관에 아까 그 태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 또 출산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주 작은 글씨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더 황당한 사고가 있어요. 뭐예요?
아유.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애 낳으니까 사진을 바로 찍어주던데요?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프랑스 블란서. 프랑스에도요?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어서 1994년에 프랑스 카레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달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두 아이가 간호사의 실수로 퇴원을 할 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10살 때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입니다. 야. 자, 그래서 프랑스 법원은요, 아이가 뒤바뀐 두 가족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약 우리 돈으로 188만 유로, 그러니까 23억여 원을 배상합니다.